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글로벌 다이어트 뉴스가 한국에서 최초로 모신 아주 특별한 인물은요, 로봇공학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어서면서 기술과 상상력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가입니다. 접히고 변형하는 그런 로봇들, 읽는 로봇들, 그리고 촉각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들, 이런 모든 것이 정말 과연 가능할까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술류에는 바로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공학자 제이미 백 교수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뱃속의 아이를 실제로 만질 수가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인터넷에서 보는 옷이나 이 음식들을 직접 만지고 느껴보면서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이 놀라운 기술을 현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로봇공학자가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다이어트 뉴스에서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그녀를 직접 모셔서 그 혁신적인 비전과 이야기를 단독으로 들어봤습니다. 로봇공학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는 이 선구자와의 대화, 오늘 정말 아주 특별한 로봇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글로벌 다이어트 뉴스에서 단독으로 전하는 로봇공학의 선구자 제이미 백 교수님을 오늘 만나보시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글로벌 다이어트 뉴스 첫 인터뷰는요, 테드 강의에서 종이접기 로보가미를 소개하며 이 전 세계에 큰 방향을 일으켰던 제이미 백 교수님인데요. 2년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3년 전에 저희가 로보가미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로보가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로보가미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교수님한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로보가미는 어떤 로봇인가요? 색종이 접기라고 하죠. 오리가미. 이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게 오리가미라서 이제 네. 그 말을 쓰고 있는데, 네. 로봇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 그 당시 때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어떻게 로봇가 대신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었어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로봇가 어떤 거에 중점을 줘야 될까요? 힘이 세고 정확하고 빠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로봇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단지 이런 기계적인 퍼포먼스가 높은 거가 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움직여지고, 또 만약에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요. 전기가 갑자기 나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작업하는 중에 갑자기 아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노인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그래도 안전한가, 이런 것이 더 중점적으로 필요할 때 이런 오리가미의 컨셉을 많이 적용을 하죠. 네. 그 제가 알기로도 그 CES에서 벤츠 컨셉카에 로보가미가 적용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건가요? 처음에 그 이 컨셉을 저희가 원했던 건 사실 촉감을 전해주는 로봇으로 처음에는 회의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자동차 뒷면에 거의 에어포일 같이 만들어지게 돼서, 에어포일 같이 자동차 뒷면에 나와서 마치 새가 나를 때 그 깃털들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듯이 얇은 차량이 어떻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걸 구현하게 한 것이 이제 큰 랜드마크였죠. 네. 그게 왜 획기적이냐면, 보통 그런 많은 자유도를 구현을 하려면 모터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커지고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동차의 생명은 속도인데, 무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형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접는 거에 디자인을 기반을 하여서 이 전체를 컴팩트하지만 그래도 자유도는 많게 구현할 수 있어서 그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됐죠. 교수님,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이게 이번에 교수님께서 이게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소개 좀 해주세요. 미러스는 로보가미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보는 예예요. 우리 집
얼마나 다 큰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더 넓은 것을 원해요. 움직이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그 환경에서 공간은 항상 모자르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비드 이후에는 이제 사무실도 다 줄이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런 사무실 스페이스나 아니면 집 스페이스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이제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러면 집이 꽉 차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가구가 이렇게 나와서 베드가 됐다가 소파가 됐다가 이게 책상이 됐다가 이런 뭐 가구는 있었어도 로봇 시스템이 돼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여기에 특이한 상황은 사실 가구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가구인데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4명이 온다? 10명이 온다. 이랬을 때 이 세팅에서 어떻게 이것이 재배치됐을 때 최대한 최적화되어서 회의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각자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룹 워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대 해야 되는 일 대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 대 어떻게 이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가 뒤에서 바꿔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리세팅하죠. 그래서 굳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의자 빼고 책상 만들어 놓고 벽에다 붙이고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은 앞으로 인테리어를 우리가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막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막 공사를 하고 그럴 이유가 이제 다시는 없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제일 좋은 거는 따로 내가 정리를 안 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모든 걸 다 로봇가 로봇 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렇죠.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그렇죠. 거죠. 로보틱 네.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모든 가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개념은 사람을 약간 도와주는 그 정도의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프트 로봇은 과연 뭔가요? 소프트 로봇의 개념은 사실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감촉뿐만이 아니고 이 움직임도 어떻게 하면 더 소프트하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는 컨셉이에요. 탄성이 있는 물질을 써서 로봇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제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이 무브먼트를 정확하게 부드럽게 제어를 하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에 더 중점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다관절 로봇을 만들든지 아니면 모듈화 시켜서 이 로봇을 어떻게 더 소프트하게 인간과 상호작용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는 컨셉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젓가락질 하잖아요. 순두부를 잡을 땐 젓가락으로 안 하죠. 숟가락을 쓰죠. 그것 마찬가지예요. 로봇 중에서 가장 많이 상용화되어 되는 게 로봇 그리퍼예요. 부드러운 재료들, 모짜렐라 치즈라든지 무르기 쉬운 과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상용했던 로봇 그리퍼를 못 쓰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이 세요. 그런 그리퍼들이 이제는 소프트하게 변하고 있죠. 자,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만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이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에요? 제 애기예요. 애기요? 네. 지금 모이 3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뭐 메캉메캉하고 부드러운 소프트 로봇하고 좀 틀린 컨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프트 로봇가 항상 말캉말캉 할 필요는 없어요. 다관절이 있을 거거나 아니면 모듈화되어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의 움직임이 소프트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게 굴러가네 이거지만 사실 이것이 모든 관절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컨트롤이 잘 되냐, 제어가 잘 되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똑같은 플랫폼으로 이제는 네 다리로 이제 기어갈 수 있는 이런 로봇 형상도 또 움직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썰드암이라고 세 번째 팔이라고 또 자료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세 번째 팔은 과연 뭔가요? 사실 제가 오리가미 그 플랫폼을 써서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third arm인데 로보가미의 가장 큰 임팩트는 무엇이냐면 작은 플랫폼 하나에서 크게 변이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쓸 수 있냐 우리가 고민한 결과
평소시 생활할 때 꼭 그런 경우 있죠. 나 손에 잘듯 봤는데 집에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서 이제 키를 써야 된다든지 자동차 문을 열어야 된다든지 그럴 때 키 찾아야 되는지 꼭 손 하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세 번째 손이 있으면 어떨까?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밖에 애플리케이션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이 썰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뇌졸중 재활 환자들의 손발 사용 연습을 위한 로봇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 댓글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썰담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혹시 그런 로봇이 가능한가요? 뇌졸중, 후유증 있는 환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 왼쪽, 오른쪽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을 쓸 때 오른쪽 팔을 같이 움직이는 것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팔을 이용해서 이 팔을 쓸 수가 있거든요. 뇌로 이런 근육을 자극하는 그런 패시지를 이 팔을 이용해서도 쓸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촉각을 이용해서도 이거를 자극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더 모듈이 예민하고 또 작은 모듈에 의해서 이제 쓰고 있죠. 모양은 다르나 기술 백그라운드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소프트 로봇에 대해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메디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귀가 번쩍 뜨이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로봇 중에 제가 알기로 소리라고 있는데요. 그 소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소리는 세상 최초로 오리가미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촉감을 전달하는 로봇이에요. 우리가 촉감을 느낄 때 진동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촉감이 있어요. 온도, 따뜻하고 차가운 거, 진동, 힘, 그리고 페인, 아픔, 그것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중간에 아이스크림이고 위아래는 딱딱한 과자잖아요. 과자를 없애든지 과자가 있든지 간에 떠나서 아이스크림 자체는 물컹물컹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과자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촉감적인 느낌으로는 과자가 있는 걸 알아요. 물질적인 느낌으로는 똑같지만. 근데 소리는 이제 최초로 이 느낌을 동시에 줄 수가 있어요. 딱딱한 과자의 느낌, 퐁신퐁신한 아이스크림의 느낌, 그걸 동시에 주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스크림인지 과자 있는 아이스크림 샌드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곧바로 느끼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이 로봇은 그러면은 글로브로 착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현재 소리는 딱 한 유닛이에요. 한 유닛으로 많은 것을 구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유닛을 5개로 만들면 손가락 전체가 할 수도 있고 이 사이즈 작은 걸 마우스 그 커서 있는 데를 직접 작용하면 내가 화면에 있는 물건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뭘 만지고 싶은데 만들어 놓은 형태에다가 그 설정 값을 넣어놓으면 그 느낌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담 걸렸다 이러면 우리가 만져보면 여기가 뭉쳤네 있죠. 네. 뭉쳤네는 우리가 로봇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네. 사람 손은 알잖아요. 이거는 이제 뭉친 느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현재는 문자 받을 수 있죠. 비디오 받을 수 있죠. 음악 받을 수 있죠. 이제는 우리의 느낌, 나 담 걸린 것까지도 이제 넘겨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만약에 더 보편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상용화 된다면 이제 의사들도 쓸 수 있고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쓸 수 있고 요즘에는 그 얘기하죠. AI가 벌써 이제는 영상학과에서 디텍트하지 못하는 그거를 5년 전에 벌써 유방암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고 왜냐면 이미지를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리를 이용해서는 그걸 어떻게 쓰냐. 판독을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보시죠. 여기가 뭐가 있잖아 하면 우리는 결국엔 보면 허옇고 회색이고 까만 것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촉감으로 그거를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기의 얼굴을 이제 만져볼 수가 있게 됐겠죠. 교수님이 특허를 내신 TR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코로나19 연구의 방향이 물론 테크놀로지는 비슷한데 이것을 왜 제가 연구할까 많이 생각해봤어요. 언젠가는 판다민이 다시 와요. 그것이 어떠한 게 얼만큼 큰 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또 집에서 다시 생활해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비즈니스들이 생겨났고 또 있는 비즈니스도
되게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이것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가능하지 않았던 게 무엇이에요? 인간 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촉감을 만들어주는 로봇가 있다면, 그것이 많이 퍼져 있다면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먼 곳의 사물이나 사람과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집에 보험도 할 수 있고 우린 집에 있지만 아마존에 있는 새를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땅에 가는 개미도 볼 수 있고 이럴 수가 있겠는 거죠. 소름이 약간 돋았는데 정말로 그러면은 남극에 가서 펭귄을 만져볼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쵸. 정말 박사님 대단하세요. 아니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또 한 번 또 이 팬데믹이 온다면 이제는 집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왔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이 우리 이제 인터뷰가 거의 막바지 다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AI가 인류를 말살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인류 멸망이 올까요? 뭐 이런 엄청난 질문이 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테크놀로지 옵티미스트예요. 어떠한 도구와도 마찬가지로 도구는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 있는데 제가 로보틱스를 연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최대 가깝게 해주는 게 제가 로보틱스 연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지까지 인터넷 쓰고 자기 PC가 있으면서 일의 능률은 올라갔지만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약간 멀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로보틱스와 AI가 합해서 그런 촉감을 전달하면서 이런 experience, 체험을 주면서 남들을 더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에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뜻은 절대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과학자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과학자로 있으면서 많이 보는데요. 절망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ADHD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ADHD를 가지고 있다? 걱정하시지 말고 인스피레이션, 영감은 어디서든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끈기는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자는 항상 실패하거든요. 항상 실패하고 한 가지 성공, 그것 때문에 계속 실패를 감행하는 건데 그것은 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드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현재 열풍인 AI, 이 다음에 대세가 될 기술이 있다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이 될 것 같을까요? 현재 AI는 소프트웨어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 대중적으로도 많이 쓰여요. 다음 기술력은 AI를 어떻게 하드웨어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상호작용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가 더 초점이 갈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 하드웨어가 더 똑똑해져야 되겠죠. 여지까지는 AI가 똑똑한 걸 믿고 많은 것을 해왔지만 그 다음엔 하드웨어 자체가 똑똑해져서 같이 일하면 정말 우리가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날이 뭐 내년도 아니고 올해 안에 올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똑똑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다시 이제 스위스로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또 다른 프로젝트나 목표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는 Z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이젠 알파 제너레이션이 이젠 오잖아요. 이젠 교육의 방식이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던 리포트 쓰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린 베이스가 있어야지 학문은 더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학문을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학문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 다 같이 고민하는 바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더 교육을 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 사회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각자의 꿈을 찾아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제이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 저도 너무나 동의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미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3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너무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오늘 인터뷰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다른 기획들 또 다른 계획들 꿈꾸셨던 분들 오늘 충분한 영감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